조급해진 내란 수계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부의원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닥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또 밖에서는 김용현과 함께 비상조치가 아니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호시탐탐 그 핑곗거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김용현 피고인이 이곳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헌재에 출석해서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함께 본인들의 죄상을 감추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변명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자로서 국민께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역사적인 죄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국정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김용현은 검찰과 수사 일정, 또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것이 좋은지 경찰,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경찰을 회피하고 검찰에 출석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일정, 수사 범위 등을 조율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도 이 사건 내란 과정에서, 모의 과정에서 사전 사후 준비와 법적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모의했을 가능성을 저는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측의 변호사들의 신문에는 적극적으로 장단을 맞춰주는 반면 국회 소추단 측의 반대 신문에는 불응했습니다. 선택적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경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언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란 과정, 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쟁취한 이후부터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있는 건물로 옮기면서 미리 저는 준비해 왔다고 봅니다. 캠프 시절부터 일찌감치 결합했던 야심가였던 김용현 피고인이 일찍이 밀착 관계를 형성했고, 이른바 충암파라고 불리는 고교 시절의 인연을 살려서 당선자 시절부터 밀착 관계를 형성해서 용산 이전을 주도를 했고, 용산 이전의 의미는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이제 회고에 보면은 국방부 시설을 집무실과 연계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완료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용현은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경호처와 국방부의 인적, 물적 결합을 통해서 윤석열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영구 집권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경호처와 국방부 인사를 한 손에 쥐고 실제 사령관들을 경호처장 시절부터 인사 개입을 해서 현재의 계엄 모의에 가담했던 사령관들을 적극 추천하거나 인사를 전행을 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용현은 현재의 계엄 가담했던 주축이 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4명의 사령관을 총선이 끝난 직후 5월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소개하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할 장군들이다 이렇게 추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강남의 모 식당에 모여서 향후 계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게 할 방안과 준비 태세 등을 함께 모의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선 참패 이후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윤석열은 비상한 조치를 통해서 헤쳐나갈 그런 엉큼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고 또 거기에 부추기고 가능하도록 독려했던 것이 피고인 김용현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총선 무렵에는 최혜병 사건으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내란 수괴로 구속하거나 기소를 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비상조치를 꿈꿔왔던 내란 수괴 윤석열과 같은 피고인 김용현, 그들은 10월 무렵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다급해졌습니다. 아마도 조급해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부의원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닥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또 밖에서는 김용현과 함께 비상조치가 아니면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호시탐탐 그 핑곗거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명태균에 관련된 수사 결과 보고서가 11월 4일 공개가 됐고 또 10월 말 무렵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김영선 그거 좀 하나 봐줘라. 그런데 당이 말을 안 듣네 하는 본인의 부정할 수 없는 육성이 공개된 바 있고 그리고 더욱 조급해진 윤석열은 곧바로 계엄하기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김용현은 그로부터 2주일 뒤 윤석열의 말을 듣고 본인이 직접 계엄 선포문과 공고문, 계엄 공고문 그리고 대국민 담화문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방식은 전두환식 계엄을 따라서 전두환 계엄 포고령에 쓰여졌던 문구를 거의 유사하게 무려 네 군데나 옮겨다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모색하는 문건을 최상목에게 건넸습니다. 계엄 방식은 전두환식으로 하고 통치체제는 박정희식으로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핑계를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방편으로 부정선거를 준비를 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일당과 함께 모의를 하면서 비화폰을 지급해서 아무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헌정 질서를 쑥대밭을 낸 주요 핵심 공범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불러내서 반드시 이 역사 앞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김용현은 지금 숨어 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앞으로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지만 국정조사 특위가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